카메라 부품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진짜 잘 공부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증설 공시가 떴다. 시그널이군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애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LG전자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애플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소싱을 한국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네. 또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아이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LG이노텍하고 일본의 샤프랑 그 다음에 중국의 오필림이 넣었었어요. 작년에 세 개가 애플 아이폰에. 근데 애플 아이폰에는 그 잔망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이제 초고가 폰에 보면은 광각, 그러니까 그 줌이 들어가 있어요. 줌이 5배 줌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 그 DSLR 카메라 아시죠? 네. 그게 줌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겨도 화질이 안 깨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카메라는 이 광각 카메라가 없어요. 줌도 광각 줌이 아니다 보니까 디지털 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배로 딱 당기면요, 되게 막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화질이 흐리죠. 네. 근데 여기다 광학줌을 넣게 되면은 DSLR처럼 안 깨집니다. 근데 그거를 넣으려면 우리 이렇게 DSLR 카메라 보면은 앞에 그 줌 하려면 엄청나게 렌즈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걸 어떻게 달고 다녀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갈 수도 없고. 목에다 매달고 다니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개발을 한 게, 삼성전자가 옛날에 제 기억인데 2018년도에 이스라엘의 코어포토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 회사가 이 잔망경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다가 줌을 이렇게 옆으로 깔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프리즘 빛 반사를 해가지고 굴절을 시켜가지고 이걸 튕겨가지고 줌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DSLR처럼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옆으로 눕혀가지고 만드는 그 기술을 그 코어포토닉스가 갖고 있대요. 근데 삼성이 인수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걸 지금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도 이걸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뉴스가 몇 번 나왔었어요. 애플도 이걸 하고 싶은데 코어포토닉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면 코어포토닉스의 그 특허를 또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럴 바엔 차라리 삼성전기랑 손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전기 걸 이렇게 가져다가, 그럼 전기가 만드는 카메라 모듈을 최종 조립은 이 얘기였어요. 삼성전기가 이 잔망경까지 만들어주고 그거를 LG이노텍에 넘겨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최종 조립을 해서 애플에 납품. 이 시나리오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삼성전기 주가 막 급등하고, LG이노텍은 이거 뭐 하청업체야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주가 막 흔들리고, 작년에 한참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는 그냥 잠잠해졌어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다시 지금 또 그 애플에서 한국 업체들 타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예요. 최고인데다가 이미 LG이노텍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삼성 갤럭시는 삼성전기가 하고 있고, 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납품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또 잘하는 게 이 자율주행차, 자동차에도 이걸 넣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동차 이제는 그 카메라들이 눈이 되는 역할이니까. 맞아요. 이번에 아이오닉 5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이드 미러에 거울이 없어요. 카메라 달렸어요. 카메라.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일부 자율주행용 그 카메라에, 제가 그때 그 리포트를 보니까 파트론이란 기업이 일부 아이오닉 5에 넣은 것 같고,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MC넥스라는 기업이 아마 다 넣은 걸로 기억해요. 또 테슬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기도 일부 넣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에 무조건 카메라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든 차에. 근데 전기차로 갈수록은 더더욱 많은 이 카메라가 달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애플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카메라 쪽에서 스마트폰에 있던 카메라가 애플로 갔다가 자동차 쪽으로도 지금 가는 건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카메라 부품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진짜 잘 공부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애플에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예. 현재 시점에서 연 부장님은 어디 기업이 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삼성전기가 제일 삼성전기. 아무래도 근데 삼성전기가 요새 주가 조정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기가 첫 번째가 일단은 스마트폰이 지금 만들질 못한대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아. 자동차처럼 2분기가 좀 쇼티지가 나가지고 근데 삼성전기 같은 부품 회사는 이거 빨리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이게 줄어들어 버리면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니까 이게 언제쯤 개선될지 지금 약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의 이 갤럭시 저도 갤럭시 쓰긴 쓰는데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팔린대요 생각보다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친다고 합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폰이? 네, 아니요, 이거 아, 갤럭시 우리 최상위 폰 있잖아요. 최상위 폰. 갤럭시 S21이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이 나왔을 때 초기엔 되게 잘 팔렸대요. 근데 이제 그 초기 출시 효과 빼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흥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에다가 애플 아이폰은 지금 너무나 지금 잘 나가잖아요. 여전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서 삼성이 자꾸 밀려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부담 요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MLCC인데, 그 MLCC 가격 인상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MLCC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MLCC가 뭐죠? 그러니까 이 전자기계 쌀인데 아주 좁쌀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스마트폰이나 그 자동차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전력을 컨트롤 해주고, 이 전류가 통할 수 있게 적절하게 이제 분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컨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은 이 조그만 그 MLCC가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전자기기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당연히 수혜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가격 인상 소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언제 올리지?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와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이 애플과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뭐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역시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그 외에 파트론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잘 만들고 있으니까,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본업인 스마트폰이 2분기에 지금 좀 안 좋아요. 어쨌든 못 만드니까. 그래서 실적은 좀 2분기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LG노텍은 어때요? LG노텍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1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그래도 주가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2분기가 비수기예요. 보통. 이 애플도. 1분기보다는 좀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좋지만 아이고 어차피 2분기 안 좋아질 건데 굳이 뭐 지금 사서 뭐 하겠어요.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반대로 보면 애플 아이폰이 3분기에 보통 나오거든요. 9월달이나 10월에 나오니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2분기 안 좋을 때 LG노텍은 오히려 담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을 좀 단순 비교했을 때 어디를 좀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그 단기적으로는 LG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장기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2, 3년을 봤을 때는 삼성이 더 낫다고 보는 게, 왜냐면 일단 LG노텍은 애플이라는 엄청난 벤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올해도 실적이 담보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물론 LG노텍도 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여기에 자동차용 부품, 그 전동차 부품 있잖아요. 그것도 가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은 있는데, 다만 삼성전기가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는 어쨌든 애플 아이폰에 언제든지 저는 납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오필림이 이번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삼성이 좀 메꿀 가능성이 일단 무엇보다 높고, 그 다음에 MLCC라는 이게 엄청난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 MLCC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뭐 수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반 스마트폰에서 들어간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MLCC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자동차용 이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한 3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기는 이미 그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사이클에 맞춰서 2023년부터는 자동차용 매출이 엄청 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카메라를 또 자동차에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은 둘 다 카메라로 보면 비슷한데 LG노텍은 약간은 전기차용 부품, 모터라든가 이런 쪽 LG전자랑 같이 하는 그림이고 그 삼성전기는 좀 더 멀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기가 좀 더 긴 면에선 좀 더 매력적이다. 근데 어쨌든 저는 둘 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럼 뭐 좋게 5대5로 보고요. 담아야지. 뭐.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어쨌든 둘 다 좋게 봐요. 아,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애플이 이제 한국에서 이 부품을 확대하려는 것이 이제 결국 또 미중 갈등의 수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결국 지금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네. 뭐 중국 카메라 부품 업체 오필름하고의 거래를 애플이 끊으면서 네, 이걸 이제 대체를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이건 되게 호재긴 한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뭐 인권 탄압 뭐 그러니까 오필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아, 오필름도 거기에 네,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 그리고 거기 폴리실콘 공장이 또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인권 탄압이 있다 보니까 애플도 딱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서는 일단 제재를 공식화한 거예요. 신장 이구르 지역에 있는 기업들 되도록 미국에 수입 금지시켜라. 근데 애플이 딱 봤더니 오필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굳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냐. 그렇지. 그래서 끊어버린 거죠.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게 사실 LG노텍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이제 태양광까지도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유럽까지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원래 유럽과 중국은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예, 여러 비준도 많이 했고 특히 유럽과 중국은 이제 이렇게 비준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이 사실 중국에 이 합작사 설립하잖아요. 합작사를 설립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법인을 만들려면 반드시 절반을 중국 회사가 들어와야 돼요. 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북경 뭐 현대차 베이징 뭐 이런데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유럽 EU하고 중국은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의 폭스바겐이 중국에 공장 지으면 그냥 100%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는데 지금 유럽까지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인권 문제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뭐 비준 없던 걸로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유럽과도 좀 충돌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 한국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폴리실리콘 같은 것도 유럽에 수출을 중국이 많이 할 텐데 이게 끊겨버리잖아요. 한국의 OCI 같은 기업들이 수출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태양광 또 애플의 이런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미국의 제재는 상당한 호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필름이 재고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LG노텍과 샤프가 남았는데 나머지 한 축을 누가 담당할지가 좀 최대 지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절대로 한두 업체한테만 납품을 안 시켜요. 무조건 벤더라는 3-4개 이상. 그래서 유지를. 안정적으로 네, 수급을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야 또 가격 협상력도 새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한국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오필름의 어떤 이제 그 퇴출과 더불어서 한국 업체들 중에 누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리 예상하시는 분이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주가가 좀 상당히 움직이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설은 많이 퍼지니까. 근데 이게 네.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리고 애플은 절대 공개 안 해요. 이번에 절대 뭐 공개 안 애플카 해요. 사건 네. 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삼성하고 해도요. 삼성하고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아직 얘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 애플에 공급한다고 이게 얘기를 지금 함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비밀 유지 협약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애플은 자기 벤더들을 직접 공개를 절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탐방 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긴 하는데 실제로 애플이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 좀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미리 섣불리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리스크가 크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꼭 애플에 안 되더라도 우리 한국의 지금 카메라 모듈 회사들 아까 삼성전기, MC넥스, 뭐 LG노텍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자리라서 부담 없다. 그리고 안 되면 사실 본전이에요,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됐을 때는 폭락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기대감까지 소멸된 지금 주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비중 확대가 좋고 되면은 또 굉장한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요런 부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선정이 되면 기존의 그 생산 설비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의 어떤 물량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를 예를 들게요. 뭐 예를 들면 됐다고 치면 삼성전기가 갑자기 그 공시를 하나 내놓을 수 있어요. 공장 증설하겠다고. 거기에 카메라 모듈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이건 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C넥스 갈 수도 있고 뭐 파트론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갑자기 카메라 느닷없이 모듈 공장 증설한다. 왜냐면 애플은 요구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네만을 위한 공장을 짓기를 원해요. 무조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따로 지어줘야 돼요. 그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요청해가지고 따로 공장 하나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단독 증설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증설 공시가 떴다. 시그널이군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애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팁이네요. 많은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댓글창에 뭐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 네. 그 LG전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마침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LG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LG전자가요 지금 주가가 요새 좀 잘 안 가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안 가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 LG전자 가전회사잖아요. 그렇죠. 가전회사는 하반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으면 밖에 나갈 텐데 TV 수요가 지금보단 줄지 않을까. 그치, 나가서 영화관에 가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좋아지는데 이런 제조업 특히 가구나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분명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아는데 이게 하반기에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반영하면서 실적 너무 좋은데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기운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 가전제품은 잘 팔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LG전자는 LCD TV 가격이 좀 올라간 건 있지만 OLED TV 판매가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 이런 오해가 일단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어쨌든 그 전기차용 부품 회사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마그나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달에 출범을 하는데 이거 과연 진짜 될까? 이제 약간 그렇죠. 이런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확 떴는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저번에 애플카 수주 뭐 얘기 또 나왔잖아요. 진짜 맞아? 또 현대차처럼 되면 어떡하지? 저러다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주가가 솔직히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금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거 전기차 부품 이거 실적 너무 당겨온 것도 같은데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주식이 모두가 편안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할 때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시각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늘리기는 저는 더 좋다.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올해 실적 무조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1년에 적자가 1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8천억에서 1조예요. 엄청난 적자 분야였네. 예. 그동안 한 5조 까먹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데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8천억을 까먹는다고 쳐도 뭐 여러 가지 올해 이 철수하면서 따르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3천억 그냥 제외하면 올해 무조건 5천억 플러스 돼요.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가전제품이 좀 꺾인다고 해도 내년에는 이 전기차 부품이 오히려 커지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지금 LG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 매수 자리가 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한때 20만 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지만 성장이 보이는데 기간 조정 받을 때가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LG전자 이야기만 나오면은 저희 전에 출연했던 그 출연자가 떠올라서 7년 동안을 마이너스 40%, 50%인 상태, 4만 원 막 7년 동안요? 7년을 버텼다고. 그래서 아, 결국 한 150% 수익 대단하다. 내고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만에 하나 그런 어떤 경우가 생겨도 장투할 수 있는 그럼요. 예, 레버리지만 안 장점이 있으니까. 쓰셨으면 예.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